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건설적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호마을 버스 승강장 철거 및 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명동 용호마을 버스 승강장 철거와 관련해 주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85세대 146명의 주민이 이용하던 승강장이 사전 안내나 의견 수렴 없이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예전 승강장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는 일이 잦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먼저 버스 승강장을 철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거 과정에서의 사전 안내와 주민 의견 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철거 이후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철거 후 주민 불편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용호마을 주민들은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승강장 설치, 보행 안전시설 보완, 정차 위치 조정 등의 단기 조치와 우회도로 개설, 진입로 정비 같은 중장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단기, 중장기 교통 대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현재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여성 청소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지원 체계, 지원 방식, 예산 규모, 재원 구성, 사업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이러한 보편 지원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청소년 시설, 공공기관 등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는 정책이 여러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역시 공공시설 중심으로 비상용 생리대 비치함, 자판기 설치 등 위생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공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정읍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거 기반이며 도시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상시 관리와 전문 지원 그리고 공동체 복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시가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이 돌보는 공동주택 관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공동주택 161개 단지 중 122개, 약 76%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 관리단지, 즉 소규모 임의관리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들 단지는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고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의무도 없어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읍시의 공동주택 지원은 대부분 일회성 보조금에 머물러 있어 관리 역량 강화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읍시가 공공이 상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 강북구는 23년 빌라관리 사무소를 도입해 공공전담 매니저가 청소,
점검, 안전 순찰을 상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주민 만족도뿐 아니라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까지 받으며 여러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비의무 관리 단지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읍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정읍형 빌라관리사무소를 시범 도입해 공공이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정읍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을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5천만 원, 10세대 미만 단지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대 30%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교체나 옥상 방수, 배관 교체처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공사에는 지금의 지원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행정의 지원 수준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고령화된 단지나 저소득 단지는 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정작 가장 필요한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긴급 보수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 금액에 따라 재신청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군산시는 5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단 자문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를 통해 안전점검, 리모델링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전문 자문단 제도 도입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계신지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선도 시범 모델을 직접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4년 12월 글리세린 합성 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되어 이 중 약 4톤이 하천과 하수도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어 25년 8월에는 바이오 연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진화 과정에서 황산 약 4톤이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 사업장은 환경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같은 달 배터리 동박 공장에서도 5개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약 4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이나 익산처럼 이 도시에 비해 정읍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정보를 고지하고 있을 뿐 평소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이 상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읍시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는 공개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사업장이 어떤 유해 화학물질을 연간 얼마나 취급하고 배출하는지 사고 이력과 법 위반 사례는 무엇인지 이러한 핵심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사고 대비 물질 종류와 취급량, 최근 5년간 사고 및 위반 이력 등을 시민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체계를 정읍시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정읍시 조례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에는 연 1회 이상, 임시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 당시 임시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 기능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구성에 사고 인근 주민 또는 주민 대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읍시는 사업장에 정보 제출 의무, 안전 투자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 지역사회 보호 체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모의 훈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실제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정읍시도 주민 대상 비상 대응 행동 요령과 교육, 정기적인 대피 모의 훈련을 제도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 및 영세 사업장 대상 교육 훈련 체계 강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누출 시 영향을 받는 범위를 GIS 기반 영향권 지도를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되는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주거지역 등 취약시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 보호, 우선 통보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말씀 바랍니다. 5번째 질문은 공공시설 BF 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4년 1월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기기들도 26년 1월 28일까지 개선 또는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간은 이제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의 준비 상황과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는 공공주차장, 보건소, 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설치 현황과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는지, 전체 현황을 파악할 자료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는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의 총 대수와 접근성 기능 보유 여부, 개선 교체가 필요한 기기 분류, 연차별 추진 계획, 예산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기기는 26년 1월까지 반드시 개선 교체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읍시는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또는 개선 교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여러 부서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종합 과제입니다. 정읍시는 부서별 역할 분담, 점검 및 보고 체계, 추진 상황 관리 방식, 장애인 단체 및 이용자 의견 수렴 절차 등 추진 책임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6번째 질문은 정읍 지왕 쌍화차 축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 지왕과 쌍화차는 정읍시를 대표하는 지역 자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정읍 지왕 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단 하루만 운영되고 쌍화차 거리에서의 진행 시간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행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설정한 핵심 목표와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읍시는 이번 행사의 목표 달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사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일 오후 시간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개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말 행사나 주간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참여층과 관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왕과 쌍화차는 우리 정읍시 대표 상품입니다. 김천의 김밥축제, 보성의 녹차축제, 임실의 치즈축제처럼 지역 대표 상품을 체험, 공연, 관광과 연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읍시도 지방과 쌍화차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6번째 질문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질문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성동 부영 2차 아파트 뒤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보상, 예방, 포획 체계를 전면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주요 원인에 대해 동물 종별, 작물별 피해 현황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의 대응책으로 감소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는 신고와 포획뿐 아니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도 병행하고 있으나 개체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기 점검 체계, 관리 주체 명확화, 안전지침 강화 등 안전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우마을 버스 승강장 철거 및 교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철거 사유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국도 1호선 하행 진출입로 개설 공사 중 교차로 부근에 위치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되므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용우마을 승강장을 철거하였습니다. 당시 공사의 긴급성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컸던 만큼 주민 안내와 의견 청취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기 어려웠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거 이후 주민 불편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 여부를 말씀드리면 대한고속, 정읍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여 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며 지난 2일에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주민들과 함께 승강장 관련 현장 실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버스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접근성과 보행 안정성, 버스 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점에 승강장을 조건부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품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품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매월 14,000원, 연 16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의 98%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보편 지원은 여성 청소년은 총 5,777명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보건위생품 비치함 등 설치 계획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초 34곳 중 19곳, 여고 4곳, 남녀공학 6곳, 보건실과 청소년 문화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신태인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의 보건위생용품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의 이용자 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비치함 등을 더 확대,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단지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10%이나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를 참고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부담률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긴급보수 재신청 제한기간의 차등 적용 도입 여부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서 긴급한 대상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택과의 형편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공개는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과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 사고 대비 물질 종류 및 취급량, 최근 5년간 사고 및 위반 이력 등을 공유받아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위원회 소집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사고 인근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임시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팜플렛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화학물질 비상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서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단 합동방재센터와 함께 영세 사업장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시설 우선 보호와 통보를 위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별 사고 영향 범위와 영향권 내 취약시설 대피소 등이 표기된 지도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향 범위 내에 위치한 학교, 장애인 시설 등 취약시설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비치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BF 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 또는 개선입니다. 정읍시 공공시설의 키오스크 설치 현황과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시설 키오스크 설치 현황과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무인정보 단말기는 총 44대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는 5대이며 충족하지 못한 39대는 2026년 예산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추세, 종별 작물별
피해 현황, 대응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조사료, 고구마, 옥수수 등 총 625건으로 2021년 80건, 2022년 93건, 2023년 193건, 2024년 132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철새 피해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00건으로 피해 규모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는 총 221건으로 2021년 59건을 시작으로 2022년 40건, 2023년 65건, 2024년 30건, 2025년 20건으로 2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방지재단 운영 강화와 예방시설 확대 보급 등으로 전반적으로 피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해 야생물 피해 방지단 30명을 상시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주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체수 조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신고 접수부터 포획, 예방시설 보급까지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개체수 조절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현황 조사, 전수조사와 안전대책은 농업인, 경작자 등이 자체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철망과 태양광 울타리 두 종류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식 울타리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 2023년부터 지원 중단했습니다. 올해는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 울타리 53곳, 태양광 울타리 2개를 지원했으며 지방환경청과 함께 연 1회 합동 점검과 시설 작동 상태, 노후도, 관리 주체의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양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